한 달 정도 이어졌던 국정감사 두 분은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 의원님은 뭐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뭐 김현지로 출발해서 네. 배치기로 끝났으니까. 김현실을 출발해서 배치기 끝났다. 네. 아니 뭐 웃을 수 없는 사항인데요. 참 어제 이제 뭐 배치기 때문에 지금 누가 뭐 먼저 뭐 가해를 했느냐 시비를 걸었느냐 뭐 이런데 제가 유심히 몇 번 보니까 네. 두 분 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쌍방과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송은석 대표께서도 갑자기 돌았었잖아요. 그런데 뭐 또 이기훈 의원은 멈춰야 되는데 어쨌든 뭐 좀 본인의 살이 좀 쪄서 그런지 네. 서로 부닥쳤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로 서로 이제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아서 모르는데 두 분 더 이제 부닥쳤단 말이죠. 그거는 두 분 다 사실은 뭐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뭐 폭행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선진화법에 과연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시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국감이 아니 지금 산적한 현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국감 기간 내내 에이펙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또 관세 협상도 있었고요.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국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력을 마지막에 더 높일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네네. 또 부동산 대책도 나왔을 거예요. 그 후속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주가가 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의 펀더먼트를 어떻게 또 강화할 것이며 또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해서 과연 여야 시각차가 있는지 또 힘 실어줄 건지 아니면 야당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뭔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런 국감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 기억에는 그런 것은 거의 다 사라지고 정쟁만 남은 마지막에 이제 그것으로 몸싸움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걸 보면서 저도 20대, 21대 얼마 전까지 국회에 있었습니다만 이 국회 상황은 좀 더 지금까지로 보면은 좀 뒤로 후퇴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면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 의원님은 국감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요? 우선 세 사람이 기억에 세 남죠. 사람, 네. 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시작을 해갖고 최민희 상임위원장으로 상당히 참 그 씁쓸하다가 결국은 얼굴도 나타나지 않은 김현지 실장으로 결국 마무리가 되는 국회. 그리고 국감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국회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최대치 발휘할 수 있는 무대임에도 불구하고 국감 스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조금 전에 최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운영위를 통해서 소위 배치기라고 네네. 하는 그렇게 끝나버린, 그럼으로써 사실 그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도는 상당히 올라가는데 지금 국회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보면은 지금 민심이 얼마나 싸늘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막판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국회 선진화법도 무색하게 국회의 수준을 다시 동물국회로 되돌리는, 요새 K컬처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K폴리틱스가 얼마나 저급한지를 아주 몸으로 보여준 국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는 그 대통령실에서 그런 입장을 냈죠. 이 대통령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이 가능하도록 대기를 지시했다. 하지만 김현지 실장 출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최 의원님?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 제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대통령께서는 확실히 김현지 실장을 처음부터 국회에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하는 그 방침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정무수석도 국감 초반에 100%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끝끝내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어제 상황만 보더라도 여야 합의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여당은 나온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비상 대기하라 했습니다. 합의되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김현지 실장도 대기하고 있었는데 여당은 오전 합의를 하자. 그런데 이제 야당은 그 합의를 못 낸 거죠. 그런데 사실 저도 국회에서 간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를 하다 보면 오전만 하자라고 합의를 해도요. 그러면 서로 10시에 개회를 하면 한 30분 의례적인 것을 하고 나면 10시 반이 됩니다. 뭐 의사진행 발언도 그렇습니다. 하고. 의사진행은 네. 일부 하더라도 10시 반에 딱 시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점심시간을 보통 1시나 1시 반에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거의 2시간 반에서 3시간 넘게 동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야당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공감만 하고 뭐 맞느냐 안 맞느냐 출석하느냐 마느냐 오전만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시간 하는 동안에 그걸 대신해서 오전 내내만 오후 1시까지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거든요. 김민지 실장한테 정권 초반에 4, 5개월 된 실장이 뭔 그런 하루 종일 질문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야당도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오후 내내 하자. 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무산된 것이 상당히 아쉽다 하는 대목이고 특히 이제 김현지 실장에게 6개 상임위에서 사실 동시에 그동안 주장했지 않습니까? 행안위의 농해 수위까지 그러니까 뭐 종북 논란에다가 뭐 위정 교사죄에다가 전혀 부속실장으로서 또는 그 전에 총무비서관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관계없는 심지어 개인의 어떤 뭐 음해성까지 포함되는 것까지 확인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상트리식, 청문회식으로 전개하려는 이런 야당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는데 아무튼 뭐 앞으로도 송은숙 대표가 끝까지 안 오면은 우리도 문제 삼겠다 하는 그런 그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그 야당 입장에서는 타격이 클 것이고 만약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사실이어서 계엄 해제를 하려는 국회에 무력감을 주고 또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증거가 됐으면 너무나 큰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물타기하는 의도가 자꾸 김현지 실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야 간사가 좀 합의를 해서 오전에라도 김현지 실장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했는 게 맞았을지 아니면 뭐 그런 조건 따지지 않고 쭉 물을 거 다 물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입장을 관철되는 게 맞았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장관도 증인으로 나오면 오전에만 나오겠다라고 감히 얘기하는 사람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어제 제가 알기로는 정무수석이 오전에만 나올 수 있고 오후에는 뭐 대통령을 무슨 소방 관련 수행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계속 대기하도록 오후에도 지시를 해서 계속 대기하고 있었다라는 말 자체도 앞뒤가 안 맞는 데다가 정말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올 요량이었으면 애초부터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역할을 변경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요. 이런 부분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민의힘이 바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수에 그냥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국감에 나와서 뭔가 자신들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원했다라면 오후에 예를 든다면 어제 이제 논란이 붙은 것이 주진우 의원 관련한 논란이라든지 심지어는 막판에 이제 그것과 이어져서 제가 사실 입으로 말하기도 싫은데 그 배치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파행이 되면서 결국은 못 나왔는데 국민의힘이 정말 나오게 할 요령이라면은 그런 그 논란의 싹을 애초부터 국민의힘이 차단하면서 좋다 우리가 사실은 이 오전에만 나온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불성설이지만 오후에라도 나온다고 대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나와서 오전 시간만큼 질문을 하겠다든지 해서 궁금한 부분, 특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질문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은 사전에 이 김현지라는 사람이 나오면 무엇을 물어볼 것인지 애초부터 핀포인트해서 전략을 잘 구사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제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당히 오바스러운 분노라든지 또는 그런 반격 같은 것도 결국은 그 김현지 부속실장을 어떤 식으로든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파행도 역시 민주당이 원하는 바인데 그 파행을 하도록 국민의힘이 일조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그 조직의 힘에 있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운영위 소속도 아닌데 사보임을 해서 불러들여놓고 오히려 주진우 의원이 그 시시비비의 한가운데 놓이는 상황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왔는데
이 시리즈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